반갑습니다.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ESG 평가에서 자주 감점되는 항목입니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도 정작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회사 등급을 갉아먹는 실수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즉 문서, 데이터, 목표, 개선 실적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공들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점 요인들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고 등급을 방어할 수 있을지 아주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는 ESG 평가와 등급 준비 실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점 요인 4가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년 평가 등급이 제자리 걸음이라 답답하셨나요? 아니면 평가를 앞두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오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 회사 평가 자료에서 감점 요소가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막연한 준비가 아니라 평가자가 원하는 진짜 증거를 갖춰서 확실하게 등급을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수강생 여러분이 강의가 끝난 후 바로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첫째, 증빙 점검입니다. 정책은 화려한데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기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정책과 실천 기록을 어떻게 짝지을지 배우게 됩니다. 둘째, 정합성 점검입니다. 보고서에는 어라고 적고 공시에는 비라고 적는 실수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자료 간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배우죠. 셋째, 목표 점검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은 목표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정량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점검입니다. 연도별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그 추세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배웁니다. 이 4가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평가 등급의 안정성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큰 흐름으로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문서 부재입니다. 정책은 있는데 증빙이 없어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죠. 두 번째는 데이터 불일치입니다. 똑같은 탄소 배출량인데 보고서마다 수치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목표 미설정입니다. 정량적인 수치나 기한이 없으면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개선 실적 부족입니다. 말만 앞서고 실제로 바뀐 게 없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죠. 강의는 각 주제별로 왜 감점되는지, 무엇이 핵심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실무 대응법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ESG 평가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왜 평가에서 감점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ESG 평가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니 우리 회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평가는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채점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죠. 평가 방식은 감점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때마다 점수를 차곡차곡 깎아가는 식이죠. 특히 무서운 점은 평가 기준이 매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해서는 등급이 유지되지 않고 도리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흔한 함정이 무엇일까요? 방침은 있는데 운영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혹시 방침만 화려하고 실체는 비어있지 않은가요? 자, 첫 번째 감점 요인인 문서 부재부터 살펴보죠. 여러분, 평가자가 되어봅시다. 수백 장의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평가자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주장만 하는 기업과 그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 뭉치를 제출한 기업 중 어느 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문서가 있는 기업입니다. 평가자의 세계에서는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활동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회사가 현장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해도 그날의 회의록이 없고 점검 체크리스트에 서명이 없다면 0점 처리됩니다. 이건 아주 냉혹하지만 현실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저 회사가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선언한 것일 뿐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문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문서들이 가장 많이 누락될까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나 규정 문서입니다. 환경이나 안전, 윤리 방침은 있는데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죠. 두 번째는 회의록이나 의결 기록입니다. 이사회에서 ESG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회의록이 없거나 ESG 위원회 의결 사항이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프로세스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 일지나 관리 대장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증서나 계약서 같은 증빙입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근거 자료나 교육 결과 보고서가 없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무엇이 비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서 3종 세트를 기억하십시오. 정책, 절차, 기록, 이 셋이 한 묶음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째, 절차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입니다. 마지막, 기록은 결과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정책 한 개당 기록 한 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침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줄 기록 양식을 함께 설계하세요. 예를 들어 환경 방침을 만들었다면 그 방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에너지 사용량 기록부 양식을 함께 준비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책과 프로세스 그리고 기록이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면 평가자는 비로소 이 회사는 정말로 ESG를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실전 증빙 확보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회사가 각 분야에서 기록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와 폐기물 처리 계약서가 있는지,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교육을 했다는 명단과 협력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기록이 있는지 보세요. 지배구조 분야는 이사회 회의록이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결제 날짜는 언제인지, 서명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정책, 프로세스, 기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캐비닛이나 공용 드라이브를 열어보세요. 정말로 이 기록들이 3종 세트로 갖춰져 있는지 하나하나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감점 요인인 데이터 불일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 하나가 어긋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깨지기는 쉽지만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가 보고서를 보다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량이 100인데 왜 공시 자료에는 105라고 적혀있지? 라고 의문을 품는 순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회사 자료는 믿을 수 없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심지어 글로벌 평가인 CDP 같은 곳은 데이터가 불일치하거나 미공개되면 최하위 F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은 단순히 수치 노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불일치는 왜 생길까요? 크게 4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간 차이입니다. 보고서, 공시, 대외평가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만들다 보니 데이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 연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계산하는데 어떤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세 번째는 산정 범위나 경계가 불분명해서 발생합니다. 해외 사업장은 포함했는지, 연결 대상 회사는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다르면 값이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단위나 반올림 규칙이 문제입니다. 톤 단위로 적을지, 킬로그램 단위로 적을지, 소수점은 어디까지 표기할지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 당연히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규칙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일 원천 SSOT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자 데이터를 취합하지 마세요. 에너지, 안전, 구매 데이터를 모아 딱 한 곳에 확정된 데이터를 만들고 모든 공시 자료와 평가 응답은 이 단일 소스에서 복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일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오너를 지정하고 매달 또는 매분기 데이터를 마감하는 컷오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 검증까지 받아보세요. 확정된 데이터가 하나로 관리되면 보고서와 공시 자료가 서로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공시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 4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모든 수치는 검증된 단일 원천 데이터에서 인용했는가? 둘째, 기준 연도와 범위, 단위가 각 주로 명확히 표기되었는가? 셋째, 보고서와 평가 응답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았는가? 넷째, 혹시라도 수치를 수정했다면 그 근거와 변경 이력을 남겨두었는가? 이 과정을 거치면 평가자에게 이 회사는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정말 탄탄하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합성이 곧 회사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감점 요인인 목표 미설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그런 다짐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정성적인 의지 표명은 사실상 0점입니다. 왜냐고요? 목표가 없으면 달성도를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만 하고 결승선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그 성적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목표 없는 활동은 일회성으로 간주되어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요즘 공시 기준인 KSSB나 ISSB에서도 지표 및 목표는 필수 공시 항목입니다. 목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좋은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5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정량 수치. 둘째, 비교 기준이 되는 기준연도. 셋째,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목표연도. 넷째, 단계별로 나아가는 감축 경로. 다섯째,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나쁜 목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이고 좋은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2% 감축하겠다입니다. 특히 요즘은 SBTi와 같은 과학기반 감축 목표 검증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우리는 이만큼 줄일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막연한 희망사항을 목표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첫째, 배출량 산정을 통해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먼저 파악하세요. 둘째,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세요. 셋째,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매년 달성도를 점검하십시오. 실제 사례를 볼까요? LNF는 스코프 1, 이 목표를 35% 감축으로 구체화했고 현대위아는 SBTi 승인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KT&G나 LG전자처럼 정량 목표 대비 달성률을 매년 공개하는 곳들은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신뢰를 받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 과정을 꾸준히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ESG를 잘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감점 요인은 개선 실적 부족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작년과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등급은 자동으로 하락합니다. 왜냐고요?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은 매년 강화되는데 우리 회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실적이 없다는 것은 선언만 있고 행동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개선 추세가 곧 그 회사의 실력입니다.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것,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바로 우리 회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개선하지 않는 것은 도태되는 것과 같습니다. 평가자는 무엇을 볼까요? 추세를 봅니다. 단순히 올해 실적이 좋은가를 보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이를 위해 4가지를 확인하죠. 첫째, 연도별 달성률입니다. 둘째, 개선 추세의 지속성입니다. 셋째,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느냐입니다. 넷째, 이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1년차의 달성률이 55%였는데 4년차에 91%까지 올라갔다면 그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 회사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우리 회사가 좋아진 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개선을 실적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핵심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세요. 둘째, 이 데이터를 매년 공개하세요. 셋째, 혹시 목표에 미달했다면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솔직하게 제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더 높게 갱신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실무 팁을 드릴게요. 매년 조금 더를 보여주세요. 완벽한 한 번의 성공보다 매년 1%씩이라도 꾸준히 나아지는 모습이 평가자에게는 훨씬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미달했다면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원인과 대응책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실력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배운 4가지 감점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체크리스트만 확실히 챙기면 감점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문서는 정책, 프로세스, 기록을 3종 세트로 갖췄는가? 둘째, 데이터는 단일 원천에서 인용하고 기준을 명시했는가? 셋째, 목표는 정량, 기한, 경로를 담아 공개했는가? 넷째, 개선 실적은 연도별 추세와 미달 대응책까지 기록했는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정리해서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책상 옆에 붙여두고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요약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정책만 있고 증빙이 없으면 0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목표는 무조건 정량적으로 세우고 실적은 그 개선의 추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만히 있으면 등급은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정리하자면 문서 부재는 정책, 프로세스, 기록 3종 확보로 대응하고 데이터 불일치는 단일 원천 관리로 막고 목표 미설정은 정량 지표 제시로 해결하며 개선 실적 부족은 매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점은 실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의 문제입니다. 잘한 것을 잘 기록으로 남기기만 해도 등급은 오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배운 4대 감점 요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료를 자가 진단해보세요. 둘째, 증빙이 비어있거나 데이터가 중구난방인 곳을 찾아내세요. 셋째, 가장 취약한 항목부터 딱 1가지만 지금 즉시 보완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ESG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조기업 ESG 추진 사례로 배우기라는 주제로 훨씬 더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